안녕하세요. 담백한 대출의 박선호 팀장입니다. 오늘은 조금 더 넓은 주제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인데요. 청약에 당첨했을 때 내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계약금부터 중도금 그리고 잔금 대출까지 어떻게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지 그 전체적인 과정과 자금 조달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을 받을 때 5억짜리 분양가의 주택이라든지 10억짜리 아파트를 보신다면 내 돈이 한 50%인 2억 5천이나 5억 정도가 들어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생각보다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을 이용하신다면 본인 자금이 분양가의 10%인 5천만 원이나 1억을 가지고도 잔금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청약 및 잔금에 대해서 많은 부분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청약 당첨 후 자금 조달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선은 계약금 납부를 10% 하셔야 되고요. 중도금을 6회차에 나눠서 10%씩 6번 60% 납부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잔금 납부를 30% 하시면 완료가 되십니다. 계약금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이내에 계약금 10%를 완납하셔야 되고요. 중도금 같은 경우에는 2, 3년 이내에 6번을 납부하기 때문에 보통 5개월, 6개월마다 한 번씩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주 기간을 2개월, 3개월로 주기 때문에 이 안에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금융사의 집단 대출을 받으셔서 잔금까지 납부하신다면은 잔금을 완료하시고 취등록세를 납부하시면서 한 사이클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진행 순서를 이미지로 볼 텐데요. 우선은 청약에 당첨되시고 계약금을 분양가의 10% 정도 납입을 합니다. 중도금을 60% 정도 납입을 하시고 잔금일에 잔금 및 취등록세를 납부하시면 되는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단계별로 볼 텐데요. 우선은 계약금 납부입니다. 10% 정도 계약 한 달 이내에 잔압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요. 한 번에 10%에 대한 납부를 하는 것이 있고요. 아니면 1,000만 원 플러스 알파로 예를 들면 계약금이 5천만 원이라면 1차에 1,000만 원을 내시고 나머지 2차에 4천만 원을 내시면서 10%를 납부하게 됩니다. 계약금 납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계약금 대출이 없기 때문에 잔압인 본인의 가진 돈으로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가진 여유 자금이 있으시면 10%의 계약금을 직접 내시거나 아니면 신용대출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주위의 가족에게 빌려서 10%의 계약금을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중도금 납부인데요. 중도금 납부의 경우에는 10%씩 6번 나누어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주까지 2, 3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 5개월에서 6개월마다 한 번씩 납부하고요. 총 6번을 납부하면 중도금 납부가 완료가 됩니다. 여기서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중도금이 부족하시거나 규제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이 50%만 나오고 마지막 10%에 대해서는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중도금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마지막 6회차에 대해서는 1회 연체를 하시더라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연체에 대해서 가산이자가 붙을 수는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3회 이상 연체가 되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까지는 가지 않기 때문에 중도금이 부족하시더라도 1회 정도는 연체 후에 최종적으로 잔금 대출을 받는다면 문제없이 잔금까지 치를 수 있습니다. 중도금 납부에 대해서는 분양이 안 되는 경우에는 중도금 무이자로 시행사에서 이자를 대신 내주는 좋은 조건이 있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이자 후불제로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내지 않고 있다가 잔금 시에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합쳐서 한꺼번에 정산하는 방법인 이자 후불제가 있습니다. 후불제의 경우라면 금액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최근 금리가 오르고 있어서 중도금 이자가 5% 전후가 되는데요. 중도금 이자 후불제의 총 이자도 생각보다 3천만 원 정도 큰 이자가 나오실 수도 있으니까 사전에 미리미리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잔금 납부 대출을 알아볼 텐데요. 중도금을 상환하며 보통 재대출을 받습니다. 중도금 대출 60%를 받았는데 30%만 대출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그것은 맞는 말씀이 아니고요. 중도금 대출 60%를 전체 상환하면서 최대 한도의 잔금 대출을 다시 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잔금 같은 경우에는 특이점이 있는데요.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를 기준으로 10%, 60%, 30% 대출을 받았다면 잔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KB 시세 및 감정가를 기준으로 대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잔금 대출의 경우에는
KB 시세나 감정가가 굉장히 높게 측정이 된다면 잔금 대출이 많이 나와 분양가 전액에 대해서도 대출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감정가나 KB 시세가 높다면 본인이 낸 계약금을 오히려 돌려받고 잔금을 마무리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는 감정가 및 KB 시세가 높기 때문에 잔금 전액이 대출이 가능하실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5억짜리 분양 아파트에 7억의 감정가가 나왔다면 보통 비규제 지역 무주택자 70%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4억 9천만 원의 대출이 나올 수가 있고요. 처음에 5억짜리에 넣었던 계약금 5천만 원과 4억 9천만 원을 합치면 분양가가 넘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4억 9천만 원의 대출이 나오면서 기존에 냈던 계약금에서 차액인 4천만 원 정도를 돌려받으면서 잔금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처음에 들어갔던 초기 투자 비용 5천만 원만 넣어놓고 중도금, 잔금 시에 잔금 대출 4억 9천만 원을 받아 잔금을 치르시면서 넣어놨던 5천만 원에 대해서 오히려 4천만 원을 차액으로 돌려받으면서 해당 부동산 잔금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감정가가 높게 평가가 된다면 본인의 실투자금은 처음에 들어간 계약금 10%만 가지고도 해당 부동산을 구매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아파트 가격이 내리는 시기라면 KB 시세나 감정가가 낮기 때문에 잔금 대출이 작게 나올 수 있고요. 추가로 자기 부담금, 실투자 금액이 더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잔금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하겠고요. DSR, 소득 요건이 필수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미리 파악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셔야 필요한 잔금 대출의 최대 한도를 받으실 수가 있겠고, 여기에 취등록세, 법무사 비용, 중도대출금, 이자 등을 잔금에 같이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로 사전에 검토해 놓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청약 후 잔금 대출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문제는 잔금 대출이 부족한 경우가 생깁니다. 소득 요건에 걸리셔서 잔금 대출이 많이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생각보다 감정 평가액이 낮아서 대출액이 적게 나오시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잔금 대출 부족 시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P2P 대보라고 얘기하는 개인 사금융을 이용해서 최대 한도의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잔금 부족 시 무설정 아파트론이라는 특별한 신용대출 상품을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무설정 아파트론은 매매 잔금과 동시 실행이 가능한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일반적인 신용대출과 같은 경우에는 신용대출을 받게 되시면 신용대출의 한도보다 더 크게 잔금 대출의 한도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무설정 아파트론과 같은 상품의 경우에는 매매 잔금 동시 진행을 하신다면 기존에 받기로 했던 매매 잔금을 최대 한도로 그대로 받아보시고 플러스 알파로 무설정 아파트론 신용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상품은 몇몇 금융사만 실시하고 있고요. 잔금이 몇 천만 원 정도 부족하시다면 무설정 아파트론이라는 특별한 신용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잔금 부족 시에 잔금을 치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약 당첨 후에 입주까지의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알아보았는데요. 잔금 대출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잔금 대출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있는 담백한 대출 연락처로 직접 연락을 주시거나 카카오톡 톡 채널 담백한 대출로 카카오톡 문의 주시면 저 박순호 팀장이 직접 잔금 대출에 대해서 정확하고 빠른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최신화된 부동산 대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